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항상 물가가 오를까? 라는 질문. 당장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물가 인상이라는 기사는 널려 있지만 물가 인하라는 기사는 보기가 힘들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물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왜 만날 오를까요? 예시로 몇 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들어본 서울의 은마 아파트. 이 아파트가 3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1980년대 당시 3.3M이 당 약 6,500만 원입니다. 은마 아파트 가격은 40년 동안 50배 이상 올랐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은마 아파트 샀었으면 내 자산은 50배 이상 올랐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럼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보죠. 중국집 짜장면은 얼마였을까요? 1980년대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에 150원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8,000원이더라고요. 짜장면은 40년 동안 약 50배나 올랐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가격도 50배, 짜장면 가격도 50배. 모든 것이 50배씩 올랐다고 치면 아무것도 안 오른 겁니다. 그럼 뭐가 오른 걸까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물가의 개념과 금리는 같이 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리는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리 돈의 가치입니다. 물건의 가격, 금리 돈의 가치. 즉,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 것일까요? 미국 통화 공급량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 돈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보죠. 수요가 10이고 공급이 10이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10 그대로인데 공급이 2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락하겠지요. 이제 해당 그래프에 통화량을 대입하면 됩니다.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통화량의 공급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줘야겠지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물가도 치솟고 자산의 가치도 치솟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 금고에 돈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꺼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물가 상승률이 5%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장 쉽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저축입니다. 저축도 금리가 있잖아요. 물론 물가 상승률 5%인데 저축금리가 4%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손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지? 주식에 넣을까? 채권을 살까? 부동산을 살까? 즉, 나의 돈을 어떻게 변환시켜서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재테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금리는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한 해 물가 인상률보다 자산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M2 통화 공급량지수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똑같다. 입니다. 감사합니다.